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속보부터 전해주시죠, 김 기자. 네, 통신연락선 복원 이슈가 있습니다. 남북 통신연락선이 오늘부터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초 복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늘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 통신 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복원. 예, 북한은 이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 통신 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 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가는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연락사무소랑 군통신선을 통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선 복원하고 연내 남북 정상회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가 바라는 가장 최상의 로드맵인 거죠? 뭐 그게 최상인데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을지 뭐 좀 지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회담도 만만치 않은데 종전선언까지 가는 길은 주변 국가의 어떤 뭐 합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다만 어쨌든 지금 9월 30일이었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신선 복원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네. 나흘 만에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은 지키겠다. 남한도 지켜라, 한마디로. 우리 적대시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이중 기준, 이중잣대 하지 마라. 이제 그거를 얼마나 한국하고 북한이 조율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처리를 했습니다. 김광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를 좀 어떤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는 상황을 이제 이랑 같이 빗대서 비교를 해보면 핸드폰에 전화번호 차단 걸어놨다가 이걸 풀어놓은 수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핸드폰 뭐 카톡에 차단 걸어놓은 건 굉장히 센 건데 그걸 풀었다는 건 큰 결심이거든요. 네, 이제 시작인 거죠. 네, 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목할 뉴스로 가죠. 민주당 거의 이재명으로. 주말 사이 민주당 경선 3연전의 결과가 또 발표됐습니다. 예. 모두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제주,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인천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과반을 달성했고요. 네. 유권자 4분의 1이 몰려있는 2차 국민선거인단 가운데 58%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54.9대 이낙연 34.3%. 이재명 후보는 이제 4년 전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57% 고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크게 악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의 키맨 유동규 씨는 어젯밤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예. 민간업자만 수천억 원을 벌게 해서 성남시에 피해를 줬다는 배임 혐의, 예. 그리고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받았다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자기가 예전부터 건축 관련 일을 했었다, 설계사무소를 다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맡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죠. 근데 저희 CBS가 그 설계사무소 안팎에서 유동규 씨가 사실은 운전기사로 일했던 거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다니긴 했는데 직책이 운전기사였다. 그렇다면 전문성과는 사실 설계 뭐 이런 건축 전문성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 개발을 총지휘하는 자리에 이렇게 전문성 없는 인사가 있었다면 이 사람이 애초에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가까운 관계 때문에 취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립니다. 주말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이 대장동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선 김준일 대표. 예. 유동규 씨 관련된 유동규 심지어 구속까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이렇게 높았던 것은 일단 이것이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고 있는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또 경선은 사실 뭐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지금 적극적인 투표자들, 민주당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 투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지금은 이제 사퇴를 했지만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50억을 받은 게 드러나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저렇게 해먹는 것을 내가 막은 거다. 더 많이 해먹을 뻔했다라는 것들, 그런 설명들이 어느 정도 먹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본선에서 가면은 이게 지지층한테는 그게 먹히는데 본선에서 가서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게 먹힐지 그런 설명이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지층 결집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라는 네, 거고 네. 수도권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그 경기. 네. 경기는 확실히 이재명 지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끝났다. 이낙연 후보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낙연 후보는 신랄 같은 네.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무래도 이 대장동 게이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그거겠죠. 구분응선 넘은 거 맞고 이재명 지사 구분응선 넘은 거 맞고 본선 직행 가능성. 다만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았다면 그건 대장동이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는 거죠. 민주당 경선 분위기. 예. 그리고 그 대장동 의혹 관련된 어떤 속보들 좀 주말 사이에 그 단독들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일단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돼서 여러 지금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윗선 수사가 지금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한 것인지 이제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유동규 씨가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김만배 씨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찰에 이제 제출된 그 녹취록에 따르면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내가 번 돈의 절반을 주겠다.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 뭐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700억이에요. 당시에 700억입니다. 25%가. 2015년에 700억. 예. 그러니까 당시에 700억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유동규 씨는 이거는 그냥 농담이다. 농담처럼 한 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데 700억 다워 이건 농담이었다. 예. 그 11억만 지금 받은 정황이 있는데 그것도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좀 정형학하고 이렇게 내분이 벌어졌느냐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천화동인하고 화천대유하고 이렇게 이익을 거뒀잖아요. 네. 그거가 이제 4,040억 원 정도 3년간. 그거는 이제 그 지분대로 나눴는데 화천대유가 별도로 그 택지 분양을 해서 번 돈이 있잖아요. 시행 업무하면서. 예, 시행 업무하면서 예. 그게 3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화천대유가 이제 우리 거다라고 하니까 정영학하고 남욱 씨가 이거 그거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천화동인과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권한은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여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근데 이제 뭐 사단이 난 거죠. 사달이 난 건데. 거기에서 그러면 노래방 다툼이 있었다는 게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노래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거기에서 아직 모르고.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유동규 씨가 정영학 회계사 뺨을 때렸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얼음통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한 모멸감을 느끼고 이거를 폭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화동인 5호 주인 정모 변호사가 예, 그렇게 회계사가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박영수 특검의 인척에게 100억 원 분양업자인데 100억 원이 전달됐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지금. 자, 그거 예. 좀 정리해 볼게요. 또 주말 사이에 새로 나온 지난 금요일까지는 없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5개 블럭에 대한 시행 업무, 아파트 시행 업무를 화천대유가 하면서 분양 대행업자를 끼고 하는데 분양 대행업자로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업무를 준 것도 이것도 희한한 일인데 게다가 100억까지 줬어요? 빌려줬어요? 예, 100억은 이제 빌려줬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100억은 근데 왜 빌려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게 그 473억 원을 김만배 씨가 회사로부터 빌려서 그게 지금 종적이 묘연하잖아요. 어디서 썼는지. 예. 그 대금 중에 일부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로 썼다고 김만배 씨가 그러더니 그중에 예. 100억이 이쪽으로 흘러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회사가 공식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죠. 왜 김만배 씨가 개인이 빌려가지고 개인이 100억을 주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로비 자금 아니냐. 박영수 50억 클럽이라고 소위 얘기했던 그 돈 아니냐라는 거고. 라고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거고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아들은 이 관계사 이 회사가 다른 회사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 아들이 거기에 또 취직해가지고 3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 자, 이건 또 이제 동아일보 오늘 아침의 단독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다니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아들은 이 분양 대행 업체의 관련사에 3개월 근무했다. 그 대표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 그러니까 골판지 업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3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골판지 네. 만드는 업체예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인척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인척이라는 사람이 나는 촌수를 계산하기도 어려운 먼 친척이다. 뭐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뭐 이 기사 자체가 원래 우리 CBS 사회부 서민선 기자가 이제 취재해서 보도한 거였는데
뭐 그 기사에 정확히 인척이 뭐 어느 정도 관계인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네. 촌수를 계산하기 그렇게 어려운 정도 수준의 친척은 아닙니다. 네. 게다가 그 친척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아들이 지금 근무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정말 전혀 모르겠다. 뭐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렇게 설명 같긴 생각하기 좀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 돈이 그리고 결국 박영수 특검에게 흘러간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을 해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드러난 거 있습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뭐 한겨레가 이제 주주협약서를 확보를 했는데 당시에 일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몰아줬다 이 화천대유 측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사를 도시개발공사 1명, 하나은행 1명, 화천대유 1명 그래서 3명이서 다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그렇게 이상하게 짜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동규를 누가 임용을 했냐라고 하면은 옛날에 경기 원장이었던 이한주 경기도 연구원장. 경기도 연구원장. 예. 이분이 추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2010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뽑을 때는 임명추진위원회를 꾸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이제 뽑는 건데 다른 후보 한 3명 있었다 그러죠. 3명 중에 뽑는 거였는데 그때 그 위원장이 이한주 전 경기도 연구원장이었다. 이 얘기인 거죠. 임원추천위원회인데 근데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임명에 확실히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죠. 예, 예. 자, 주말 사이에 뭐 이것들 외에도 크고 작은 보도들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다 이제 툭툭 쳐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유동규 씨 구속됐고요. 유동규 씨를 중심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한 줄기는 민관 유착이 있었는가 이게 한 줄기고 다른 큰 한 줄기는 외부로의 로비가 있었는가 이게 두 축으로 이제 수사가 전개가 될 거고 또 하나 수사는 유동규까지냐 그 위에 누가 또 있느냐 이 수사가 또 하나 진행이 될 거라는 걸 큰 그림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다음 뉴스로 빨리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적선거대 빨간 속옷 논란이 또 주말 사이 화제였습니다. 대통령 뽑는데 조선시대 왕이 등장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한자어로 임금 왕자가 써 있는 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합성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 5차 TV 토론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캠프한테 확인해 봤더니 지지자들이 손금을 따라서 유성펜으로 그었다. 방송 직전에 이렇게 그은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전에 3차 토론, 4차 토론 때도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똑같이 이렇게 왕자가 써 있는 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3번의 세 번. 토론회에서 이 왕자를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윤석열 후보 이웃 중에 할머니가 있는데 네. 그분이 만날 때마다 그려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려줬다? 그 윤석열 후보가 서초동에 이제 살고 있는 곳에 1층에 이 할머니 1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이거 그려줬다. 예. 근데 이게 지지자들이라고 했다가 할머니라고 했다가 해명은 지금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상대인 홍준표 의원은 손바닥에 부적을 쓰고 다닌 게 밝혀졌다. 부적 선거 포기해라 이렇게 조롱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해다. 뭐 이렇게 그려주긴 했지만 내가 이게 깊이 생각한 게 아니다. 어떤 분들은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던데 라면서 홍준표 의원 쪽에 역공을 날렸습니다. 빨간 속옷 그 얘기한 거예요. 홍준표 의원이 입고 다닌다는 다녔다는. 참 이게 뭐 논란이 좀 민망해요. 예, 참 2021년에 이런 걸 볼 줄 몰랐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런 게 좀 여러 혐의가 있었어요. 지난 8월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날 때 그때 역술인 노병한 한국미래예측 연구소장하고 동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홍석현 중앙일보회장하고 만날 때도 그때도 역술인이 있었다. 그게 이제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졌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부인인 김건희 씨 그 논문이 무슨 이런 운세로 보는 뭐 앱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면서 이 왕논란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예, 이건 모르겠습니다. 뭐 지지자가 써줄 수는 있는데 그럼 본인이 지워야죠. 그러면. 아니 지웠는데 잘 안 지워졌대요. 워낙 유성매직이어가지고. 그렇게 선명하게 써 있는데 그게 지운 흔적인가요? 저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 2부에 그 캠프 윤석열 캠프에 김근식 교수가 들어가셨어요. 제가 김근식 교수한테 이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근데 무속, 미신 이런 쪽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최순실을 시켜갖고 청와대에서 구술했다 뭐 이런 유언비어가 퍼졌었는데 그 당시에 안 좋았던 그런 민심을 요 의혹 이런 유언비어가 확 이제 부정적으로 끌고 갔던 게 있었거든요. 네. 이제 다른 후보들 국민의힘 안에 있는 다른 경선 후보들도 지금 요 논란을 계속 공격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윤석열 후보한테도 앞으로 계속 요게 꼬리표로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